자, 오늘은 여기 6단원 접선의 방정식 함수의 증가함수와 극대극소를 좀 볼 거고, 수트에서 하던 거랑 거의 이제 똑같은데 여기 미적분에서 추가되는 플러스 알파가 몇 개 들어갈 거야. 자, 이거 수트에서 하던 거 할 건데, 먼저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 거야. 이제 크게 세 가지 상황이 있었어. 세 가지 상황이.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기본적으로 접점이 주어지는 게 가장 베이스야. 가장 베이스. 자, 그래서 접점이 만약에 주어졌을 때 접방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건데, 만약에 어떤 곡선이 이 점을 지난대, A라는 점을 지날 때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했었냐면은, 우리는 이제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제 F'A라는 걸 알아. F'A라는 거. 저 X좌표가 그대로 따라오죠. 그래서 저 접선의 기울기 F'A만 구해야 된다면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 요거 이제, 자, y는 해주셔가지고 기울기 F'A 쓰시고 저 지나는 점 A, FA를 저렇게 써주시는 거죠. A, FA를.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인데, 두 번째 상황은 기울기가 주어질 때야. 기울기가. 자, 근데 그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접점이 주어지는 게 가장 기본이야. 접점이 주어지는 게. 근데 얘는 지금 기울기가 주어지잖아. 기울기가. 근데 우리가 아까 위에 1번에서 접점을 알면은 그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지? 그럼 거꾸로 기울기를 알면은 거꾸로 그 접점을 알 수가 있거든. 접점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만약에 기울기가 이렇게 m이라고 주어진 접방을 구하고 싶으면 우리가 접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일단 미지수로 두는데 그 우리가 이 접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F'T잖아요. F'T.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그 기울기 m이랑 같다라고 이제 식을 써가지고 이제 접점의 좌표를 이제 구할 수가 있어. 접점의 좌표를. 그러니까 이제 위에는 접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할 수 있었다면은 얘는 기울기를 이용해서 접점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접점의 좌표까지 완성이 되면은 문제에서 이미 알려줬던 접선의 기울기랑 그 다음에 이제 접점의 좌표 t, ft를 저렇게 이제 이용해가지고 식을 작성을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요건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질 텐데,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항상 접점이 주어져야 돼. 접점이 이제 이 접점이 주어져야지만이 이 점에서의 접방을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근데 만약에 접점이 아니라 곡선이 지나는 어떤 다른 한 점의 좌표가 만약에 주어져, 그러면은 이 곡선 밖의 한 점에서 곡선을 향해서 그은 접방, 이 접방을 어떻게 이제 구하냐 이건데, 접점을 우리가 모르니까 접점을 이제 우리가 미지수로 잡아 놓고 이 미지수인 상태로 접선의 기울기를 이제 작성을 하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를 작성을 하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접점을 모르니까 미지수로 놨고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도 당연히 미지수일 건데, 이걸로 접방을 세웠을 때 이 접선의 방정식이 그 문제에서 처음 주어지는 이 곡선 밖의 한 점을 지나니까 그 점의 좌표를 이제 접방에다가 대입하라는 거야. 접방에다가 이제 접방에다 대입하셔가지고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완성을 이제, 자, 구체적으로 뒤에서 한번 더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수투 내용인데 미적분에서 추가되는 내용이 이제 여기가 있는 게, 매개 변수를 이용한 미분, 그 다음에 이제 음함수 미분,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 미분도 이제 나오게 될 거거든요. 자, 어떻게 하는지 보면은, 이제 매개 변수 미분은 이제 x랑 y가 이제 t에 관한 식으로 만약에 표현이 돼. t에 관한 식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접선의 기울기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 그 요 dy dx 있죠? dy dx. 이 dy dx가 사실은 얘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함수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도함수의 역할을 하는 거죠. 도함수의 역할. 자, 그래가지고 dy dx 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아마 주어질 거야. 그 t가 a일 때에 대응이 되는 어떤 점이 있을 건데, 그 점은 이제 만약에 t가 a라고 주어지면 저 t의 값 a를 여기 넣어주면, x, y 자리에 넣어주면 x는 fa, y는 fa 해가지고 x, y 값이 이렇게 나올 거잖아 이제. 얘가 x 값이고 얘가 y 값이고 얘가 이제 접선의 기울기일 거니까, 접선의 기울기 저렇게 나올 거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는 저 세 가지 정보를 알면은 접방을 세울 수가 있죠. 그 t가 a일 때 대응이 되는 그 점의 요 좌표가 접점이 될 거고,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요 dy dx가 될 거니까 저 정보들로 접선의 방정식을 그냥 세우면 돼. 접선의 방정식을.
자, 구체적으로는 뒤에서 예시를 들 거고 또 음함수 미분인데 얘도 똑같아. 얘도. 자, 음함수는 우리 이제 그 x, y가 다 한쪽으로 자, 좌변으로 몰아서 가가지고 표현이 되는 게 음함수 미분이었거든, 이제. 보통 이제 는 0으로 표현이 되는 거였어. 는 0으로 표현이 되는 거. 이제 음함수 미분을 이용해서 요 dy dx를 구하는데, dy dx를. 이제 문제에서 이제 뭐 x, y 좌표를 아마 줄 거거든요, 이제. 이 음함수로 표현이 된 이 곡선 위에 이 a, b라는 점에서의 접방 하면은 이제 그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요 dy dx에다가 저 xy 값을 요거를 대입해 버려 가지고 요거 지금 지금 처음 봤는데 여기 y는입니다. y는입니다. 자, 요게 지금 못 하겠네요. x는 a, y는 b를 대입해 가지고 저 dy dx의 값을 구해. 그래서 그 dy dx의 값이 곧 기울기니까 우리는 접방을 완성할 수가 있어. 접방을 이제. 그냥 베이스가 뭐냐면 그 우리가 원래 직방을 구하려면은 접방이 아니라 직방이야. 직방을 구하려면은 지나는 점 하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울기를 알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근데 이제 지나는 점은 이제 문제에서 찾을 수가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기울기도 이제 결국 문제에서 뭐 미분해가지고 찾을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실수 안 하게 계산만 잘 해주면은 여기는 크게 어려울 게 없는 파트고요. 크게 어려울 게 없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증가 감소와 극대 극소를 얘기를 할 건데 자, 여기는 수투랑 완전 똑같아. 그냥 수투 다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증가 감소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그 x2가 더 클 때 함수 값도 만약에 더 크다면 그 함수는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큰 게 더 크면은 증가한다. 반대로 큰데 더 작다라고 한다면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해.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자, 그래서 저 표현이 함수가 증가한다, 감소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표현이야, 이제. 너네가 나중에 그 시험 문제를 이 문제를 풀거나 할 때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아, 이거는 그 함수가 증가하는 거구나, 감소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캐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증가 감소의 판단인데 판단. 이제 도함수의 부호로 연관지어서 판단했었죠, 이제. 이 F'이라는 거는 원래는 접선의 기울기인데 자,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만약에 양수로 잡혀 있는 그러한 어떤 함수가 있다면 그 근방에서 함수가 올라가는 증가하는 모양일 수밖에 없고 F'이 만약에 음수면 이건 곧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이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라는 것은 그 근방에서 이 함수가 내려가게 즉 감소하게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함수의 증가 감소를 이 F'의 부호와 연관을 지었었고 만약에 F'이 양수이면 증가한다. 그 다음 F'이 이제 음수이면은 감소한다. 라고 우리가 썼었어요. 이제 감소한다. 이렇게 썼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말의 순서를 좀 바꿔서 이제 어떤 함수가 증가하기 위한, 감소하기 위한 조건이었는데 만약에 어떤 함수가 만약에 있을 때 그 구간에서 계속 올라가는 함수예요. 만약에 올라가는 함수라고 했다면 그 구간에 속하는 어떤 x를 하더라도 도함수가 항상 0 이상 여기 등호가 붙었었죠. 등호가 반대로 감소한다라고 한다면 0 이하 방금 전과의 차이점은 등호의 유무야. 등호의 유무. 이것도 이제 많이 얘기했었는데 증가하는 함수 중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에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었고 존재할 수 있는 거. 근데 방금 전에는 이제 왜 등호가 안 들어가냐면 만약에 여기서 등호가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f'x가 이제 만약에 항상 0 상수함수 생각해봐. 상수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상수함수는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그런 함수가 아니니까 이제 요런 발레가 있었으니까 어떨 땐 등호가 안 붙고 어떨 땐 등호가 붙고 요 등호 유무를 잘 분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호 유무를. 그 다음에 극대극소인데 극대극소. 자, 함수 fx가 이제 그 이게 극대극소의 이제 정의였었습니다. 정의 이제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 함수 fx가 이제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 그 극대극소 작년에 수업했을 때도 많이 강조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했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어떤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해서 어떤이 이제 내가 그냥 랜덤하게 그냥 임의로 열린 구간을 내 맘대로 잡았을 때 그 구간에서 만약에 이 a일 때의 함수값이 항상 최대값이 돼버리게 된다면 그 지점에서 극대라고 얘기를 하면서 극대값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잠깐만. x는 a에서 극대라 하고 fa를 극대값이라 한다. 이렇게 이제 그 이름을 붙였었어 이제. 저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만약에 임의로 적당한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랜덤하게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그 구간에서 항상 최대값이 만약에 존재해버리게 된다면은 그 최대값을 우리가 극대값이라고 불렀었다라는 얘기죠. 반대로 그 구간에서 최소값이 만약에 존재해버리게 된다면 그 x는 b에서 극소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 함수값을 극소값이라고 우리가 불렀어. 극소값이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내 맘대로 임의로 랜덤하게 구간을 잡았을 때 그 구간에서 만약에 최소값이 만약에 존재를 해버리게 된다면 그 최소값을 우리가 극소값이라고 불렀었죠. 극소값이라고 불렀었어. 그래서 이 둘을 통틀어서 우리는 극값이라고 불렀었고 극값. 그리고 이제 극대값이 극소값보다 반드시 큰 것은 아니다. 이제 수토에서는 웬만하면은 극대가 더 큰데, 근데 미적분에서는 그 극대가 더 작은 경우가 좀 더 종종 나올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그 예시 함수가 있었던 게 이런 게 있었죠, 이런 게 이제. 해가지고 요런 함수. 요런 함수는 극대랑 극소를 비교해 보시면은 극대가 극소보다 더 작은 함수야. 극대가 극소보다 더 작은 함수. 작은 함수가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함수에서 극값이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당연히 여러 개 존재할 수가 있고. 아이고, 다 존다. 정신 차리고! 아이고, 몇 명이나 주는 거야, 이제. 간만에 수업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극값과 미분계수인데, 만약에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있어. 부드럽게 그림이 그려지는 함수가 있어, 부드럽게. 근데 부드럽게 그림이 그려진 함수가 있는데 이제 그 어떤 특정 지점에서 만약에 극값을 가진다. 그러면은 그 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라는 거. 일단은 알고 계시기 바라고. 근데 이거는 미분이 가능할 때 가능한 거였죠. 미분이 가능할 때. 이런 식으로 꺾이는 함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거는 미분이 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제 이 점에서 극소를 가지는 거였어. 극소를 이제. 요것도 일단 잘 기억해 놓고 계시고. 극대극소의 판정인데 판정. 음, 극대극소의 판정인데 자, 그 극대극소의 그 판정은 사실은 그 방금 전에 앞에서 어떤 적당한 열린 구간에서 뭐 적당하게 잡았을 때 그 구간에서 만약에 최대값이 극대값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도함수의 부호랑 연관을 지을 거야. 도함수의 부호랑. 자, 도함수의 부호로 연관을 지으면 극대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이 미분이 가능한 함수를 예시를 들게. 자, 극대를 가지는 지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인데 극대는 보통 이제 우뚝 솟은 모양이니까 그 모양을 한번 좀 생각해서 비추어 봤을 때 그 극대 지점 좌우 근방에서 그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지면 자연스럽게 이 극대 모양이 형성이 됐고요. 극대 모양이. 그럼 그거를 도함수의 보호랑 연관을 지으면 함수가 지금 증가했다 감소해야 극대가 형성이 되는데 증가했다 감소라는 거는 그 증가라는 거는 도함수가 양수 그 다음에 이제 감소라는 거는 도함수가 음수랑 이제 매칭이 되는 거니까 이제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은 극대를 가진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건 또 내가 작년에 수투 수업할 땐 뭐라 얘기했었냐면은 도함수가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다고 할 때 이 앞에 거를 내가 보라 라고도 얘기했을 거야. 앞에 거를 보라고. 반대로 이제 극소 같은 경우에는 움푹 파인 모양인데 감소했다 증가하는 모양이야. 모양 자체가 감소했다 증가하는 모양. 자, 극소 지점에서는 접선의 길기가 0일 건데 감소했다 증가를 하려면 도함수의 부호랑 연관을 지으면 감소는 도함수가 음수인 거 그 다음에 증가는 도함수가 양수인 거니까 그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극소가 형성이 되더라. 극소가. 도함수의 부호가 이 음수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극소가 형성이 되고 이 앞에 거로 내가 연관을 지어서 보라라고 했었죠. 앞에 거랑 연관 지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수투 내용인데 이제 그 미적분 내용을 조금 더 첨가를 하면은 이계도 함수랑도 연관을 지을 거야. 이계도 함수 이제 이거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는데 그 이계도 함수가 양수이냐 음수이냐가 이제 그 곡선의 오목 볼록을 결정하거든 이제 이건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건데
자, 이제 이계도 함수가 이제 음수일 때 먼저 생각해 볼게. 이계도 함수가 음수일 때. 이거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이계도 함수가 음수면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이계도 함수가 음수면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위로 볼록이야, 얘들아. 위로 볼록. 어. 기억이 아마 다들 막 가물가물 하시죠? 자, 이계도 함수가 음수면은 왜 위로 볼록이냐면은 생각해 봐. 잘 들어봐 이거 이제. 우리가 만약에 fx가 만약에 증가했다가 만약에 감소를 한다면 fx가 만약에 증가했다가 감소를 한다면 이 도함수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잖아 이제 도함수가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 맞나요 이거?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봐도 되지 않니? 이렇게 해도 똑같겠지? 이렇게 해도 당연히 똑같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도함수가 이제 증가했다 감소해버리게 된다면 이게 도함수의 부호가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도 되지 않니?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럼 봐봐 이제. 그럼 이렇게 매칭해도 되겠네.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이계도함수가 양수라는 거는 도함수가 증가하는 것이고 이계도함수가 음수라는 거는 그 도함수가 감소한다라는 건데 이 도함수 f'은 이제 접선의 기울기이니까 이제 여기 첫 번째 거 보시면 자, 두 번 미분한 게 만약에 음수면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감소해야 되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감소해야 되는 거. 그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는 게 이거야,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자, 현재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로 잡혀 있어. 기울기가 양수야. 근데 점점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 이러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모양 자체가 자연스럽게 위로 볼록을 형성을 해. 위로 볼록을 형성하게 되고 만약에 그 값을 가지게 된다면 이게 자연스럽게 극대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야. 극대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계도 함수가 음수이면 만약에 그 f'x가 그 구간에서 감소하고 f'a가 0이므로 부호가 풀마로 바뀐다. 풀마. 무슨 말이냐면 얘가 생각을 다시 해보자. 자, 정신 차리시고 이계도 함수가 음수면 그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한다며.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 있어. 만약에 0이 되는 순간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 있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한다. 플러스였다가 값이 감소해서 0이 됐다가 값이 감소해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모양이 위로 볼록 그 다음에 극대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극대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기도함수가 만약에 양수가 돼버린다면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는 거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이제 증가를 하는데 만약에 그 중간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0이 되기 전에는 음수였었다가 음수. 값이 이제 점점 커져서 0이었다가 그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는 양수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양수로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이 극대극소인지까지도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계도함수가 양수이면은 이 도함수는 그 구간에서 증가하고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다라고 일단 써놓읍시다.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다라고 써놓으시기 바라고. 이렇게 써놓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버리면은 자, 이계도함수가 음수면 우리는 그 지점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극대이고 이계도함수가 양수이면 그 지점에서 극소가 형성이 된다. 로 연관지어서 기억해놔야 돼. 연관지어서. 자, 이계도함수가 음수이면 극대. 반대로 이계도함수가 양수이면 극소를 갖는다. 요거 반대로 생각하세요. 반대. 이계도함수가 음수이면 극대. 이계도함수가 양수이면 극소. 반대로 생각해서 기억해 놓고 계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거 0이라고 해가지고 그 값을 꼭 갖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고 해가지고 그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에서 얘가 꼭 극대다, 극소다라고 얘기를 꼭 할 수가 없어. 물론 그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고 해서
극값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극값을 안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야. 안 가질 수도 있다. 자, 근데 이제는 미적분으로 넘어왔으니까 이거를 이제 이기도함수의 보호랑 연관을 지을게. 이기도함수의 보호랑. 그 방금 전에 여기 얘기한 거 이거 있잖아, 이거. 기억, 니은. 그러니까 이거는 뭘 판단하는 거냐면 잘 봐, 이거 이제. 그 사실 극대극소를 판단을 하려면 F'의 부호 변화만 사실 알면 돼. F'의 부호 변화. 그러니까 F'이 이제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뀌면 극대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F'이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뀌게 되면은 극소가 형성이 되잖아. 극소가. 저게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데 근데 만약에 봐봐. 만약에 F'의 부호가 만약에 확인이 안 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확인이 안 돼. 근데 두 번 미분한 거 있지? 두 번 미분한 거. 두 번 미분한 거는 이제 만약에 부호가 확인이 돼. 만약에 이제 두 번 미분항구의 부호가 확인이 되면은 두 번 미분항구의 부호를 이용해 가지고 이 지점에서 극대이다 극소이다라는 거를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판단할 수가 있다. 자, 만약에 봐봐. 만약에 내가 이제 어떤 함수의 증감표를 내가 만약에 생각해 보는데 만약에 증감표를 생각해 보는데 자, 만약에 x가 a라는 지점에서 이 f'이 만약에 0이야. f'이 0. 자, 근데 생각해봐. 만약에 얘가 양쪽이 플러스 플러스였으면 A라는 지점 기준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이거는 극값을 가지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 도함수의 보호를 알면은 이 극대극소를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이걸 모른다 생각해봐. 만약에 모른다. 이걸 내가 현재 알 수 없다면은 이 x는 a라는 지점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모르잖아요. 이제 몰라. 근데 만약에 얘 부호는 알아. 이기도함수의 부호를 만약에 알아. 이기도함수의 부호를. 이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A라는 지점에서 두 번 미분한 이 F2'이 양수다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모양 자체가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왜? 이 두 번 미분한 게 양수라는 거는 이 F'이 증가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값이 증가하려면은 이렇게 부호가 변해야 이제 증가한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변해야.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극소를 형성할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0 플러스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기함수의 부호를 이용해서 극대극소를 따지는 거는 이 지점에서 F'의 값이 0이긴 한데 부호 변화를 알 수가 없을 때 이기함수의 부호를 이용해서 극값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극값을.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해주는 것이고 이렇게.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고 넘겨서 필수예제 1번을 좀 봅시다. 1번을. 근데 지금 상태들이 다 이렇게 안 좋을까, 상태들이 이렇게. 어휴, 그냥 끊었다 갑시다, 그냥. 끊었다가 이어서 합시다. 자, 필수예제 1번입니다. 1번. 자, 일단 오늘 다룰 문제들이 다 그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증가 감소, 극대 극소 이런 거 다루는 거기 때문에 사실 수투 느낌이고, 근데 이제 5단원에서 했던 여러 가지 민법을 적용해서 하는 거거든, 이제. 네, 수투에서 하던 것보다는 계산이 좀 빡셀 거야. 계산이 이제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자,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 fx가 자, 요식을 만족한다라고 돼 있고. 근데 일단 우리는 딱 요거를 읽자마자 이끌어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x에 2를 넣으면은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이어야 되니 f2가 2죠. f2가 2. f2가 2야. 그다음에 이제 이 자체를 이제 미분계수로 인식해줘야 되겠지? f'2가 숫자 2죠? f'2가 숫자 2야. 숫자 2. 숫자 2로 나오게 됩니다. 숫자 2로.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 gx가 이제 저렇게 또 나와 있네. gx는 lnx 분의 xfx인데 저 gx라는 저 함수 곡선에 이 점에서의 접방을 그냥 구하라 이 얘기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뭐 해석을 못 해가지고 못 푸는 문제는 아니야. 그냥 읽히는 문제 아니니? 읽히는 문제? 그러면 일단 이 점에서의 접방식을 세워볼게 이제. 저 접방식을 이제. 요 접선의 방정식 한번 먼저 세워보고 식. y는 자, 요 점에서의 접방이니까 요 점에서의 접방 g 프라임이 x 마이너스 2
플러스 G2. 일단 식을 먼저 써놓고 저걸 구하려면은 G에 대해서 좀 이제 확인해 봅시다. G에 대해서. 그 G를 이제 미분을 일단 해봐야 될 거 아니야? G를 이제 G 한번 미분해 볼게. G 미분을 이제 자 G 한번 미분해 보시면 G 프라임 X는 자 ln X분의 X fX 저거 이제 몫의 미분 해줘야 되겠죠? 분모 제곱 그 다음에 분자 이제 해보시면은 자 위에 거 미분 밑에 거 위에 거 미분 하면은 이렇게 나오네. 위에 거 미분에다가 밑에 거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 미분에다가 위에 거 해보시면은 밑에 거 미분이 x분의 1이니까 그거랑 분자를 곱하면은 fx만 남을 거야. fx만. 이게 지금 g'일 거야. g'일 것. 여기다가 이제 이 넣어봐야 되겠죠? 이를 이제. 자, 이거 이 넣어서 계산해 보시면 g'는 이거 계산해 봅시다. 이 넣으면 분모가 1의 제곱 1이고 자, 일단 1 그냥 한번 써놓고 그 다음에 분자 여기 이제 f2 2 그 다음에 f 여기 이제 2f 프라임이네. 천천히 씁시다. 2f 프라임 2 그 다음에 ln x 플러스 f2 일단 이렇게 좀 천천히 써서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몇이야 이게 3, 2 플러스 2 해가지고 4, 2가 나오네. 4, 2 G 프라임 2는 4, 2가 나오네. 4, 2가 4, 2가 지금 나온 4, 2가 지금 나온 잠깐만 아 이게 빼기죠 빼기 요시 빼기 빼기로 바꿔주면은 4, 2가 아니라 2, 2죠 2, 2 2로 다시 바꿔줄게 2, 2 자, G 프라임 2가 저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그 구해 놓은 거니까 이제 요 G2를 계산해 볼 건데 G2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에 주어진 저기다가 2 넣어주게 되면은 1분의 2F2 요거인데 F2가 2니까 요거는 2제곱으로 나오니? 2제곱으로? 이렇게 나오겠네? 2제곱으로 따라서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요 접방을 한번 이제 완성을 해보시게 되면은 완성을 따라서 y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y는 g'2 자, 2배의 2 해주신 다음에 x 마이너스 2 해주신 다음에 플러스 g2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것 같고 전개해서 식정리 들어가면은 2배의 2x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자 그러니까 여기서 a, b 구할 수 있겠죠. a, b 이제 a는 뭡니까 지금 이제 2배의 2 b는 이제 마이너스 2제곱 이 개수니까 그래서 우리는 a, b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곱을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2배 2의 세제곱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지 그냥 이제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제 계산이 조금 더 수투에서 하던 것보다는 좀 더 복잡해져 이제 복잡해지니까 실수 안 하게만 잘 계산하시면 돼. 실수 안 하게 뭐 이렇게 답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도 답이 나오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거 또 보시면 자, 기울기가 주어질 때요. 기울기가 주어질 때 자, 저 곡선에 있는데 어떤 점에서의 접하는 접선이 있대. 근데 그 접선이 또 다른 함수랑 접하는 접점의 좌표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네 이제. 이거 은근히 좀 이거 말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그냥 어떤 곡선이 있대. 무리함수네 무리함수. 무리함수 위에 뭐 예를 들어서 무리함수 위에 뭐 이 점에서의 접선이 있대. 이 접선이 어떤 또 다른 함수랑 접하나 봐. 또 다른 함수랑. 이 접선이 y는 2x랑 접하나 봐. 뭐 이런 식으로. 그때 접하는 이 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거야. 이 점의 좌표. 문제가 요런 상황이야. 지금 요런 상황이 이제. 내가 뭐 함수를 정확히 그린 건 아니지만 뭐 요런 상황이야. 대략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일단 봐봐 얘들아. 일단은 우리가 이 곡선 위에 이 점에서의 접선은 구할 수 있잖아 이제. 지금 뭐 미지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 놓으면 그 접선의 방정식이 이 새로운 함수 y는 2x랑도 지금 또 접한다라는 거니까 그 접하는 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냐라는 거를 구하라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 저 접선을 구해보자. 저 접선을 이제 접선을 구하기 위해서 함수를 미분을 할 건데 미분을 이제 자 루트가 들어간 함수의 미분이네요. 루트가 들어간 함수의 미분. 이거는 뭐 많이 했지만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얘기하면 이거 뭐였는지 기억나시죠? 이거 외워놔야 돼. 2루트 fx분의 f 프라임 x야. 2루트 fx분의 f 프라임 x. 2루트 fx분의 f 프라임 x. 왜 저거였어 이거? 이제 이 fx 이거 원래 y 자체를 이제 fx의 2분의 1제곱처럼 내가 만약에 생각을 해서 이거를 미분하면은 2분의 1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2분의 1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하나 줄잖아. 하나 줄고 성미분을 해주잖아. 성미분을 이제 이렇게 써주잖아 이제. 그랬을 때 얘가 요거지 요거. 얘가 요거랑 같은 거야 이제.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정말 자주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외워놔야 돼. 사실상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된다라는 걸. 그래서 2루트 fx분의 f 프라임 x라고 이제 좀 입이 착착 달라붙도록 외워놔야 돼 이제. 2루트 fx분의 f 프라임 x. 그래서 미분해보면은 저거 이제 요 분모 2가 얘랑 약분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써보면 이렇게 될 것 같네. 2루트 fx분의 f 프라임 x 써보시게 되면은 1 해주신 다음에 분자는 그냥 1. 이게 이제 저 곡선의 도함수네. 저 곡선의 도함수. 저 곡선의 도함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곡선 위에 저 점에서 접하는 접선이 있을 때 접점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죠. 저 점을 대입해 봅시다. 그래서 접선을 한번 완성해 보자. 접선을. 접방 한번 완성해 보면 y는 2제곱분의 2죠. 여기 대입해 보시게 되면은 천천히 씁시다. 루트 2제곱분의 1 지나는 점 x-2제곱분의 숫자 2 그 다음에 플러스 그냥 2분의 2 이게 접방이네 이게 이제 좀 전개해서 정리해보자. y는 해주신 다음에 일단 얘가 2분의 1이죠. 2분의 1 2분의 1인데 역수 거슬러 올라가면은 얘가 그냥 2가 될 거야. 그냥 2 정리해주면은 그러니까 분배해보시게 되면은 y는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약분해주면은 2분의 2 뒤에는 플러스 2분의 2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소거돼 소거. 소거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y는 2x가 되겠지. y는 2x가 될 거야 이제. y는 2x가 됩니다. y는 2x. 자 이게 저 곡선의 접선이네. 그러니까 이게 y는 2x라 이거지. y는 2x. 근데 얘가 이 어떤 또 다른 함수, 요 y는 2x 제곱이라는 요 함수랑 접하게 되는 접점의 좌표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거거든. 접점의 좌표가 무엇일까? 좀 눈치가 빠르면은 때려 맞출 수도 있는데 몇 콤마 몇이야? 1,2 1,2 눈치가 있으면 바로 이렇게 찾을 수도 있어. 자, 답은 그래서 1,2로 나와주긴 해야 되는데 이제 원래 어떻게 풀어줘야 되냐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거야 현재 이제 문제 상황이 이 곡선에 접하는 접선이 있는데 이 접선의 기울기를 지금 알고 있는 거야. 2인 거야 2.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가 2일 때 그 접하는 점의 좌표가 몇이냐라는 걸 구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제 문제의 새로운 상황으로 넘어와서 이제 우리 저 문제에서 주어진 도함수를 구해주면 지수함수의 도함수 그대로 원형으로 나오는데 얘가 접선의 기울기 2가 되도록 하는 x가 무엇인지를 찾아. 이 x를 찾아주면은 그 x가 1이 나오게 되고 x가 1일 때의 y 값을 한번 구해보게 되면은 y는 2가 나오게 되는데 결국 이 1,2가 의미하는 것 자체가 이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2가 될 때의 접점의 좌표가 1,2라는 거지. 1,2.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답은 그래서 1,2가 될 겁니다. 1,2가. 자, 이렇게 흐름을 잡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충분히 읽히는 문제지. 읽히는 문제. 계산만 잘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 그래서 3번 곡선밖에 한 점이 주어질 때
자, 요거 좀 잘 봐야 돼. 요거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 요거는 좀 그 별표를 하나 좀 치고 들어갑시다. 요거 이제 그 굉장히 좀 중요한 주제야.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자, 뭐냐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은 게 마이너스 1,0에서 저 곡선을 향해서 접선을 두 개를 그었을 때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하라는 문제야. 이제 이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곡선 밖의 점에서 곡선을 향해서 접선을 그어버리는 거거든요. 접선이 뭐 두 개가 있나 봐.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 구하는 거니까 일단 접방을 세워봐야 되겠지. 근데 접방은 접점을 알아야 세울 수 있는데 지금 접점이 안 주어진 거야. 이건 곡선 밖의 점인 거야. 곡선 밖의 점.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그 접방을 일단 세우긴 세우는데 접점을 모르니까 뭐 미지수 t처럼 세워놓고 풀겠죠 이제. 근데 그러려면 일단 도함수 구해줘야 되는데 자 저거 미분해 보시면은 이거 맞니? 저 주어진 곡선 미분하면은 x 플러스 3ex 나오니 이거? 그 방학 때 수업할 때 촉분할 때였나 이제 그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 사소한 거지만 얘들아 그 잘 봐. 기본적으로 이 1차식에다가 지수함수가 그냥 y는 2x일 때 있지. 요 함수의 도함수를 구해주면은 이거 1차식이 하나 늘어난다라고 내가 얘기했었는데 한번 이거 기억나니 이거? 갑자기 왜 이렇게 되냐? 아니 곱미분 하면 이렇게 나와. 곱미분 하면은 생략을 해봐 얘들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하면은 요거 2x가 하나 더 추가되지 않겠니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그냥 저거 곱미분 하면 나오는 거야. 왜 저렇게 되나요? 토를 달면 안 돼. 이걸 지금 이해 못한다는 거는 곱미분을 이해 못하는 거야 너네 지금 이거.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함수는 미분하면은 플러스 1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적분 우리 방학 때 수업할 때 이런 얘기 했었지. 그럼 거꾸로 얘를 적분하면은 빼기 1을 해라라고 얘기했을 거야. 기억나니? 기억 안 나는데 왜 끄덕여? 아, 그래서 이런 꼴은 미분하면 플러스 1 하나 생각하면 돼. 물론 이제 이 개수가 1일 때만 가능하겠지. 개수가 만약에 2면은 좀 신경 써야 되겠지 이제. 또 좀 달라질 거니까 이제. 어찌됐든 도함수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 x좌표를 뭐 t처럼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식을 쓰겠죠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내가 식을 쓰긴 할 건데 이런 식으로. 근데 저 접선이 이제 요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상황이니까 대입하겠지. 대입을 합니다. 여기다가 0. 자, 일단 대입만 해놓고 관찰해보자. 그냥 대입하는 거야, 지금? 그냥 대입하는 거. 자, 마일, 0 대입했어, 일단. 대입했는데.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보시면, 여기서. 자, 여기서 보시면. 그, 일단 이거 식 정리하는 걸 좀 잘해야 되는데, 얘들아 한번 째려봐봐, 이거 이제. 좌변이 0이야. 그 다음에 우변을 잘 보면, 우변은 항이 두 개잖아. 항이 두 개. 그러니까 내가 양변을 저 2의 t제곱으로 나눌 수 있지. 2의 t제곱은 항상 양의 값을 가지는 값이니까 양변을 저 양수 2의 t제곱으로 나눌 수가 있겠지. 나눠주게 되면 여기 0이 남고 한번 쓰자. t 플러스 3 마일 마이너스 t 플러스 t 플러스 2 이렇게 좀 식이 나오게 될 것 같고 전개해서 한번 t를 한번 구해볼 수 있겠죠. t를 이제 자 전개한 거 한번 바로 써볼게. 마이너스 t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1t 플러스 t 마이너스 3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이항해 주시게 되면은 뭐 요런 식이 나오게 되네. 요런 식이 이제 일단 이렇게까지 씁시다. 이렇게까지 이제 여기까지 일단 쓰시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신 분들이 많은 게 이제 지금 뭐 내가 계산 실수를 하지 않고 잘 썼거든. 이런 식을 보면은 약간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지. 야, 인수분해가 안 되면 문제를 못 푸니?
어떻게 해야 돼? 근해 공식을 하려는 마음가짐 자세가 있긴 해야 되지만, 야, 2차 방정식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보통 판별식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야. 근과 계수의 관계. 문제를 풀 때 항상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기대를 하지 마시고 이런 식이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문제를 풀어야 돼. 문제를. 그냥 깔끔하게 그 t값이 구해지진 않겠지만 우리는 이 t가 저 접점의 좌표를 내가 t 컴마로 잡은 거 아닙니까? 이제 접점의 좌표를. 자, 이거 함수를 이제 그려 볼게. 내가 이제 그 함수 그리는 거는 다음 시간 내용이긴 하지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함수를 저걸 그려보게 되면은 저 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긴 함수야. 근데 함수 그리는 것도 내가 얘기를 했었던 게 원래는 미분을 하고 정확하게 그리려면은 이기도 함수까지 막 구해 가지고 했었어야 됐지만 생각해봐. x가 마이너스 2면은 얘가 0일 거잖아. 0. 마이너스 2,0이니까 한 여기 정도 지나겠지 이제. 마이보다 크면은 양수일 거고 제가 함수 값이 이제 마이보다 작으면은 음수일 거니까 마이 근방에선 함수가 이런 식으로 지나는 게 맞겠지? 이런 식으로 지나는 게 이렇게 당연히 지나야 될 거야. 근데 생각해봐. x가 마이보다 점점 값이 커지면은 얘도 커지고 얘도 커지니까 무한대로 발산해 버릴 거니까 쭉 올라가게 될 것이고 쭉 올라가게. 그 다음에 x가 만약에 마이너스 2보다 점점 작아지면은 앞에 거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고 뒤에 거는 x가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면은 0에 가까워지니까 둘 중에 뭐가 더 센지 싸우는 상황이지만 무조건 내가 뭐가 세다고 했지 이거는 다항함수보다는 지수함수가 세니까 0으로 가려고 하는 게 더 세다. 잠깐 내려가긴 하지만 0으로 가까이 가야 되니까 x축에 가까이 자연스럽게 달라붙는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라고도 얘기를 했어.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도.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그 마이너스 1,0은 한 여기 정도 되거든요. 이제 여기 정도. 그러니까 이 점에서 접선을 뭐 위쪽에 하나 그어질 것 같고 이렇게도 하나 그어질 것 같아 이제. 그러니까 문제 상황은 이런 상황이고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야. 실제로 이 문제 풀 때는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어. 지금 이해 돕기 위해서. 그럼 접점이 두 개가 나올 건데 그 접점의 x좌표가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인 거야 지금 이제 문제 상황 자체가. 알파 베타로 내가 만약에 잡는 듯 해자. 알파 베타. 뭐 여기를 내가 뭐 알파 컴마 모시기 여기를 내가 만약에 베타 컴마 모시기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근데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냐면 그 접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하는 거잖아. 접선의 기울기의 곱. 여기서 이제 착각을 많이 하는 게 이제 어찌됐든 그 곱을 구하는 거니까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의 곱. 두근의 곱이 몇이야? 1이지 1? 이렇게 이제 오답을 내는 경우가 좀 많은데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는 그 접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하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의 곱을. 지금 생각해봐. 이 알파일 때 대응이 되는 접선의 기울기가 얘들아 지금 그 접방에서 요게 접선의 기울기 아니네 요게? 요게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럼 알파일 때 요 분홍색 접선의 기울기는 여기다가 알파 넣는 거 아니야? 이 분홍색 접선의 기울기가 이거야. 알파 플러스 3의 2알파인 거야. 이게 접선의 기울기 첫 번째 거야. 이게. 그럼 두 번째 거 얘도 이제 해보면은 뭐 두 번째 거 베타니까 베타. 요거는 그러면은 베타 플러스 3의 2의 베타 제곱으로 나오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그 M1, M2가 뭐랑 같냐면 그냥 두근의 곱 알파 베타가 아니라 알파 베타를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 자리에 대입한 요 알파 플러스 3의 2알파 곱하기 베타 플러스 3의 2베타 얘가 이제 진짜 두 기울기 곱이야 이게. 헷갈리면 안 돼 이거. 얘가 진짜로 두 기울기 곱이다라고 해서 좀 모양을 이쁘게 전개를 해보면 지수 먼저 쓰자.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괄호 전개 알파 베타 플러스 3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플러스 9까지 나오게 되겠지. 플러스 9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이 값을 구해주면 돼. 이 값을 이제 얘는 어떻게 구하냐. 알파 베타 요 두 근의 합 있죠. 두 근의 곱 여기 있죠. 구할 수가 있잖아. 여기서 이제 구할 수가 있으니까
구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실 마3이었던 거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1이었던 거니까 대입해서 답을 최종적으로 내면 2의 마이너스 3제곱에다가 알파 베타 마이너스 9 더하기 9 해가지고 최종 답은 이렇게 하시던가 아니면 역수로 쓰시던가 이렇게 하면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정도로 하고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실 우리가 사실 수투에서도 이거 접해본 소재야 사실은 얘들아. 그냥 다만 함수가 이제 미분해야 되는 함수가 지수함수가 껴들어간 것뿐이지 솔직히 저 지수함수 미분 요소가 추가된 거 말고는 솔직히 수투 문제야 얘들아. 수투 문제 이 정도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기울기의 곱을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라는 거, 요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 요 계산을.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번. 자, 이거 4번 한번 보시면 자, 이제 매개 변수 문제입니다. 매개 변수 문제. 자, 매개 변수 세타로 나타낸 곡선이 있을 때 세타가 3분의 파이일 때에 대응이 되는 접선의 방정식이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걸 구하는 문제야. 접선의 방정식이 무엇일까? 자,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 접방은 그 기울기랑 그 점을 이제 알면 되는데 기울기랑 점. 세타가 3분의 파이일 때에 대응하는 그 점은 그냥 대입해보면 자 3분의 파이를 넣어보자 저기다가 저기 넣어보시면 천천히 쓸게 1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3분의 파이를 y자리 대입하면은 3분의 파이 마이너스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 이게 저 대응하는 점의 좌표겠지 이게 좌표 그 다음에 기울기 이제 알면 되는데 기울기는 저걸 이제 미분해 보셔야 되겠죠 자 y를 먼저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y 1 마이너스 코사인이고 x를 이제 세타에 대해서 미분해 주게 되면은 저거는 이제 사인 세타입니다. 사인 세타. 사인 세타야. 그러니까 이거 분수 쳐주면은 이제 dy dx 나오겠지? dy dx. 분수 쳐주면은 얘가 이제 그 사인 세타 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dy dx. 자, 근데 하나 얘기하면 그 요 매개변수 미분할 때 이거 dy dx 쓸 때 x 미분이 분모로 가고 y 미분이 분자로 가잖아. 이거를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얘들아 그냥 이렇게 생각해. 그 x 쪽이 분모고 y 쪽이 분자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도함수 역할인 거잖아. 도함수 역할. 그러니까 기울기를 이제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건데 원래 기울기라는 거는 그 두 점이 주어지면은 두 점이 주어지면은 그 기울기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할 때 x 증가량이 분모고 y 증가량이 분자잖아 이제. 그러니까 x 쪽이 분모고 y 쪽이 분자야. 그거랑 이제 연관 지어서 생각을 해 얘들아. 요거랑 연관 지어서. 아시겠죠? 애초에 기울기 구하는 게 우리가 x 증가량, x 쪽이 분모고 y 쪽이 분자잖아 이제. 우리가 기울기를 이제 이렇게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자, 어찌됐든 이 기울기가 이제 저건데 세타가 3분의 파이일 때의 저 dy dx의 값 계산해 보시면 dy dx 3분의 파이 들어가면은 2분의 루트 3 1 마이너스 2분의 1 계산해 주시게 되면은 얘가 3분의 루트 3 나오게 되네. 3분의 루트 3. 자, 3분의 루트 3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울기 우리 확인했고 지나는 점 우리가 이제 알아냈으니까 요건 이제 정리해 주면 2분의 1이죠. 2분의 1. 2분의 1로 간단히 정리되겠죠. 따라서 접방 완성해 보시면 y는 기울기 3분의 루트 3 쓰시고 지나는 점 저 2분의 1, 그 다음에 저 3분의 파이 빼기 2분의 루트 3 이렇게 쓰게
쓰겠고 이런 식으로 이제 쓸 것이고 전개해보면 되겠죠? y는 3분의 루트 3x 마이너스 6분의 루트 3 플러스 3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동류항 정리할 수 있는 게 있죠? 동류항 정리할 수 있는 게 정리를 해. y는 3분의 루트 3x 자 파이부터 3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3 이렇게 답을 낼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답을 저렇게 낼 수가 있어. 답은 저렇게 나오고 근데 이제 미적분을 할 때는 더 이제 좀 복잡한 답이 더 자주 등장할 거야. 복잡한 답이. 그러니까 이제 막 흔한 형태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막 파이도 있고 루트도 있고 막 흔한 형태는 아닌데 이게 답이야 이게. 너네가 한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그냥 이제 한번 다시 확인을 하겠지. 뭐가 좀 복잡하니까 내가 잘못 풀었나? 싶긴 하겠지만 의심하지 말고 답을 내란 말이야. 이런 답이 나오니까. 이런 답이.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답을 잘 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이런 답이. 그 다음에 이제 5번. 음함수 미분입니다. 음함수 미분. 자, 음함수 미분. 자, 음함수 표현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게 지금 자, 곡선 자, x제곱 모시기가 자, 이 점에서의 접선을 한번 구해보고 접선을 내가 구했으면은 그 접선이랑 x축, y축이랑 이루는 어떤 삼각형이 있을 거야. 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라는 문제 이제. 일단은 미분을 일단 해봐야 되겠죠? 미분을 일단 합니다. 자, 미분할 건데 이제 x에 대해서 미분할 거예요, 이제. x에 대해서 미분. 음함수 미분은 그 어떤 문자에 대해서 미분하는지가 중요해. 어떤 문자에 대해서 미분하는지가. 그러면 EX 그다음에 요거 이제 미분하는 거 씁니다. 미분하는 거. 잘 봐야 돼. 지금 나는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데 지금 x가 아닌 다른 문자가 껴들어가 있지? 다른 문자가. 자, 지금 y라는 문자가 껴들어가 있어. y라는 문자가. 자, y는 x에 대한 함수로 보고 미분하는 건데 자, 이제 미분하는 거 잘 봐. 마이너스 xy 저거 곱미분할 건데 자, 앞에 거 x 미분하면 1이고 뒤에 거 y 그대로 쓰면 이렇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거 그대로 쓰면서 뒤에 거 y를 미분할 때 이 다른 문자 미분을 할 때는 자, y를 내가 평상시대로 미분하면 1이고 그 다음에 그 다른 문자 미분할 때는 내가 지금 그 현재 건드리고 있는 문자가 분자에 그리고 미분하려는 대상 문자가 분모에 이렇게 오게 된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온다라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플러스 y 세제곱 더하기 1이 있는데 y 세제곱 다 다른 문자 미분입니다. 자, 평상시대로 미분을 하시되 그 다음에 다른 문자 미분이니까 요 dy dx를 붙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저렇게 붙이시면서 이제 그 뒤에 이제 플러스 1 요거는 쓰면 안 되겠죠? 우리 미분하는 거니까 얘는 날라가게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요거 실수 많이 나온다고 얘들아. 요거 실수. 실수 많이 나오는 포인트가 우변에 만약에 상수가 있을 때 얘도 미분해서 0이라고 처리해야 되는데 요거를 그대로 1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미분할 때. 그러니까 그런 거 실수 안 하게 조심하셔야 되고. 자, 이렇게 했으면은 우리가 여기서 dy dx를 구해봐야 되잖아요, 이제. dy dx를. dy dx를 구해서 그 다음에 그 점의 좌표가 마일, 마일이니까 x에다가 마일을 넣고 y에다가 마일을 넣어서 dy dx 즉 기울기를 구하면 될 거야. 기울기를 이제. 근데 그 이제 미적분 기말 범위가 이제 미분이 더 빡세게 아마 이제 하게 될 거고 하다 보니까 중간 범위보다는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는데 그 생각해 보자 얘들아. 그 지금은 식이 솔직히 막 엄청 복잡한 표는 아니야. 우리가 dy dx의 값을 구하는 게 목표잖아. 근데 정확히는 이 점에서의 dy dx의 값을 구하는 게 목표지. 그러면 얘를 이항해서 dy dx는으로 깔끔하게 이쁘게 만들 필요는 없고 사실 그냥 바로 대입하는 게 더 빨라. 대입해 버리시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1에다가 dy dx. 그 다음에 마이를 넣어주면은 플러스 3배의 dy dx는 0. 그래서 여기서 바로 dy dx의 값을 구하는 게 사실은 너네가 이제 문제 푸는 데는 더 빠를 거야. 이렇게 빠를 거야. 즉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처음에 주어진 식을 막 이쁘게 막 정리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이쁘게 꼭 정리를 하지는 마. 이쁘게. 오히려 그게 더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드는 요소야. 특히 식이 복잡할수록 얘를 막 이쁘게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바로 대입하는 게 더 너네 문제 푸는 데 빠를 거야 이게. 그래서 이 dy dx 값을 구했다라고 치면은 우리는 이제 그 접방을 완성할 수 있죠. 따라서 y는 해주시면서 이제 y는 기울기가 4분의 1인데 기울기가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지금 지나는 점이 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4분의 1에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식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전개해서 정리해보면은 y는 4분의 1x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지금 나오니까 요 접선이랑 x축 y축이랑 이루는 그 도형의 넓이 구하면 되겠네. 요거는 지금 보니까 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다. 이렇게 얘는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린다 칠 것 같고 여기 x절편이 3이고 여기 y절편이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우리 여기 넓이 구하는 거죠. 여기 넓이. 자, 그러니까 따라서 최종 답은 2분의 1 밑변 높이. 얘가 이제 s인데 계산해 보시면 8분의 9가 s이니까 8분의 9가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16s는 이제 2배 해주는 셈이니까 18이라고 답을 낼 수 있겠지. 18이라고. 자, 요 정도 계산해주면 될 것 같고, 요 정도. 근데 이제 너네가 계산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려면은 사실 dy dx로 쓰는 것보다는 그냥 이거를 너네가 y 프라임이라고 쓰는 게 좀 더 줄겠지. 좀 더. 너네가 직접 막 문제 풀 때에도 이거를 dy dx 일일이 쓰는 것보다는 그냥 야 너네 이거 쓰려면은 알파벳 4개 써야 되잖아. 4개. 이거는 사실 하나만 쓰면 되니까 하나만 쓰는 게 훨씬 나을 거 아니야. 하나만 쓰는 게. 그러니까 이제 조금이라도 저런 뭐 사소한 거지만 요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너네가 이제 문제 풀 때. 그래야 시간이 조금이라도 줄고. 6번을 보시면 자, 역함수 미분인데 이번에 이제 그 어제 엊그저께 좀 질문을 좀 받아 보니까 역함수 미분을 까먹으신 분이 많더라고요. 이제 역함수 미분을 딱 한 명 말고는 다 까먹은 것 같던데 보니까. 자, 일단 문제를 보시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고 미분이 가능한 함수 fx가 있는데 자, 요런 식을 만족을 한대. 요런 식을 이제 일단 우리가 여기까지 일단 봤을 때 저기서 이끌어낼 수 있는 거 두 가지 한번 이끌어내 보면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0분의 0꼴이 나와 줘야 되니까 우선은 f 마이너스 2가 마3 분자가 0이어야 되니까 이 정보는 이끌어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정보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미분계수를 인식을 해줘야 되는데 로피탈 쳐 로피탈 0분의 0꼴이니까 로피탈 치면은 이렇게 나오잖아.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2x분의 f 프라임 x 얘가 2니까 x에다가 이제 마 2를 넣어보시게 되면은 이제 f 프라임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8 이거 바로 나오니? 일단 저 두 가지 정보는 바로 나와야 돼. 로피탈 쳐서 바로 저렇게 써야 돼. 저 두 가지를 일단 이끌어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역함수가 gx인데 이거 잘 봐야 돼.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점에서의 접방이냐면 역함수 gx의 접방이 아니라 xgx의 접방이야. 문제도 잘 봐야 돼. xgx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접방을 구하려면은 잘 봐 이거. 우리 저 xgx라는 함수의 그 x가 이제 마 3일 때의 접방이잖아. x가 마 3일 때 접방. 그럼 일단 얘를 미분한 다음에 마 3 넣은 게 접선의 기울기 아니야? 얘를 이제 미분을 해보시면은 곱미분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
권미분으로 전개가 되는데 권미분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마삼을 넣어. 마삼을 넣어 보시게 되면은 천천히 씁시다. G 마삼 마이너스 3G 프라임 마삼. 그 다음에 이제 지나는 점 요거로 마저 완성해 보면은 x 플러스 3,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3G 마3 이렇게 써. 마이너스 3G 마3 이렇게 해가지고 요 G 마3이랑 G 프라임 마3만 구하면 되겠네? 저것만. 근데 이제 우리 여기서 그 G 마3은 사실 이 F랑 G가 서로 역함수 관계이니까 우리 여기서 이거 자리 바꾸면서 이거 역함수 뒤집어 주는 거 있죠? 자리가 바뀌면서 역함수로 뒤집어지면 여기가 G이고 G. 또 하나 더 이제 G 프라임 마3을 구해줘야 되는데 G 프라임 마3 그 G 프라임 마3은 우리 이렇게 해볼 수 있잖아요. 이제 G 프라임 마3은 역함수 미분은 자 요놈의 역함수 F 프라임에다가 요거 내가 얘기했죠? G 마3 요걸로 이제 구해줘야 되는데 근데 지금 G 마3이 마이너스 2니까 F 프라임 마이너스 2 분의 1 요거 구하는 것이고 요거 F 이제 미분해가지고 마 2 넣어봐야 되겠네. 이제 F 미분해서 마 2 넣어봐야 되겠네. 자 근데 이제 F 미분을 이제 해서 마 2 넣은 거는 아까 이거 마이너스 8이라고 확인했었네. 마이너스 8. 그러니까 저거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8분의 1이다라고 써볼 수가 있죠. 마이너스 8분의 1. 그러니까 요 접방 이제 식 대입해서 완성할 수 있네. 대입해서 정리해 봅시다. 대입해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 마3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8분의 3 x 플러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3g 마3이니까 여기가 플러스 6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고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해 보시면 y는 정리해 보시면 얘가 마이너스 8분의 13에 8분의 13 8분의 13에 x 플러스 3에 플러스 6 일단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이제 나오긴 하는데 얘들아 그 여기서 좀 사소한 거지만 우리 문제에서 구하는 게 저거 아니야? a, 마이너스 7이라는 점을 이 접방이 지난데 얘가 a, 마이너스 7을 지나니까 뭐 대입해서 풀면 되잖아. 근데 생각해봐. 이거 전개해서 대입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이 상태에서 대입하는 게 나을까? 생각을 해봐. 이거 어떤 상태에서 대입하는 게 낫겠니 이거? 어떤 상태에서? 큰 차이는 아니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이 상태에서 바로 대입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 바로 대입해볼까? a, 마이너스 7 대입해보시면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8분의 13에 a 플러스 3에 플러스 6 넘기면 마이너스 13이 뭔가 바로 나오네. 그럼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3이 약분되지 이게 통째로. 양변을 마이너스 13으로 이렇게 날릴 수 있지 이렇게. 그러면 끝난 거 아니야? 양변에 8 곱해주게 되면은 8은 a 플러스 3 a가 5라는 답이 나오게 되잖아 그지? 일단 답은 a는 5야. 답은 a는 5. 자 나는 지금 이거를 좀 최적화해서 효율적으로 지금 푼 거거든. 효율적으로 이제. 자 일단 답은 나왔어. 근데 한번 생각해봐. 비교를 해서 한번 너네가 생각해봐. 너네가 이걸 전개했다 생각해봐. 전개하면 y는 마이너스 8분의 13x 마이너스 8분의 39 더하기 6 이거 상수항 부분 동류항 정리하겠지 너네가 이제 플러스 8분의 9 동류항 정리한 거야. 대입하겠지 이제 여기다가 a, 마이너스 7 마 7은 마이너스 8분의 13a 플러스 8분의 9 일단은 아까 한 것보다는 좀 더 식이 부담스러워. 할 수는 있지만 하면 나오긴 하겠지. 근데 아까처럼 하는 게 훨씬 더 뭔가 낫지 않겠니 이제?
너네 이거 계산하는데도 아마 너네가 이렇게 풀었을 때랑 이렇게 풀었을 때 내가 봤을 때는 풀이 시간이 아마 30초에서 1분 정도 차이 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난 항상 강조하지만 효율적으로 계산을 하라고. 그냥 무작정 쓰지 말고 생각을 하라고 얘들아, 생각을. 그러려면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죠. 한두 번 푼 거 가지고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많이 푸는 게 중요해. 이런 게 좀 보이고 하려면은. 너네가 푼 만큼 풀이 시간이 단축이 되는 거야. 너네가 한 만큼.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7번 보시면 자, A, 0에서 곡선을 향해서 접선이 두 개 그어진다. 사실 얘도 수투 문제야, 수투 문제. 수투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3참수 버전으로. 자, 일단은 저 곡선 밖의 점에서 곡선을 향해서 접선이 두 개 그어진다 이 얘기야. 자, 일단은 우리는 접점을 내가 미지수 t로 잡을 건데 우선 미분을 해봅시다. 이제 미분을 이제. 자, 저거 미분해보면은 이렇게 나올 거야 이제. 얘들아, 이 정도 미분은 바로 할 거야 얘들아. 이 정도 미분은 바로 할 거야. 이 정도는 너네 미적분하는 사람들이면 암산으로 바로 해 얘들아. 암산에 자신이 없다. 그럼 천천히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접방 한번 세워볼까요? 접방. y는 해주신 다음에 이제 자 t로 이제 써. y는 2t 플러스 3의 2의 t제곱 x 마이너스 t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2t 플러스 1 2의 t제곱으로 쓰겠지 이제 2의 t제곱으로 이렇게 쓰시기 바라고. 자, 접방 완성됐는데 a, 0을 지나는 거여야 되니까 대입을 합니다. a, 0을 대입해. 0은 2t 플러스 3의 2의 a제곱에 a 마이너스 t에다가 플러스 2t 플러스 1에다가 2의 a제곱이라고 일단 저렇게 작성을 하시는데 아까 비슷한 거 있었는데 좌변이 0이니까 양변을 2의 a제곱으로 나눠. 양변을 다시 한번 써보면 0은 2t 플러스 3의 a 마이너스 t에 2t 플러스 1로 지금 나오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전개해 가지고 이제 해봅시다. 정리. 마이너스 2t 제곱 2a 빼기 3 더하기 1 2a 빼기 1t 플러스 3a 플러스 1 이렇게 아마 정리되는 것 같고 지금 보니까 2a 마이너스 3 2a 마이너스 1 도 뒤집어서 쓰면은 2t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at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쓰십니다. 이렇게 일단은 저 2차 방정식이 완성은 됐어. 완성은. 그래서 2차 방정식이 이제 그 서로 다른 두 접선을 그을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 서로 다른 두 접선. 그럼 여기서 뭐가 떠올라야 돼? 접선이 두 개네. 뭐가 떠올라야 돼? 판별식이 떠오르셔야죠. 판별식이. 판별식을 쓰셨을 때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이제 잠깐만 이게 좀 좁아서 좀 여기다 쓸게요. 자, 판별식을 쓰셨을 때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계산해 주신 게 얘가 0보다 크다라고 써야 되겠지.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글인데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t가 두 개여야 접선도 두 개 그어지는 거야. 접선도 두 개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마저 전개해 보시면 자 바로 정리합니다. 4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8a 플러스 9 나오나?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숫자가 이게 맞나? 45, 36, 14, 140, 196 숫자가 뭔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83, 24, 마이너스 28, 1 해서 9 이게 지금 요게 지금 맞나요? 이게 지금? 5가 여기 빼기가 더 있구나. 빼기가 더 있으면은 플러스니까 여기가 20인 것 같은데 플러스 20
플러스 20이면은 요게 맞는 거 같아. 요게 이제 요게 인수분해가 잘 돼서 그래서 2a 플러스 1 2a 플러스 9 해서 얘가 0보다 크다라고 나오게 돼. 얘가 0보다 크다. 최종답을 낼 거면 따라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작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두 범위로 나오게 돼서 일단 답은 저렇게 나올 거야. 답은. 요게 일단 답이기는 해. 요게. 답은 저렇게 나올 건데 답은 근데 이제 요 문제를 좀 그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기하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요 함수 이제 아까 비슷한 거 그려 봤었으니까 요 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함수야.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있죠?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기준으로 그보다 크면은 올라가고 그보다 작으면은 내려갔다가 x축에 가까이 달라붙는 요런 함수야 얘가 지금 요런 함수. 요런 함수로 지금 그림이 그려지게 되거든 저 함수는. 저 함수는 저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데 저 함수는 근데 그 지금 우리 범위가 이렇게 나오잖아 이제 그 이 점은 x축 위에 있는 점이야. x축 위에 있는 점. x축 위에 어딘가에 점이 딱 잡혔을 때 그 점에서 이 곡선을 향해서 접선이 과연 몇 개 그어질까에 대한 얘기거든. 몇 개 그어질까? 그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건데 이 점의 위치에 따라서 x축 위에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접선의 개수가 이제 결정이 돼. 접선의 개수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어떻게 그 여기서 변곡점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이 바뀌는 경계였죠. 변곡 접선을 그어보면은 이건 관통하는 접선인데 관통하는 접선 관통하는 접선이 나오게 되는데 그 요거 있지 요거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작으면은 그 점에서 접선이 두 개 그어지게 된다는 거잖아. 예를 들면은 여기 있죠 여기 내가 찝으면 접선이 두 개 그어지는 게 위쪽으로 하나 그어지고 위쪽으로 이제 위쪽으로 하나가 그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하나가 그어지게 된단 말이지 이제 이쪽으로 이제 사실 이 x 절편보다 우측에 어딘가에 점이 있으면 위쪽 하나 아래쪽 하나에서 두 개가 그어져 두 개가 이건 그림을 보면은 그래프를 보면은 기하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이야. 근데 그게 어디도 이제 그렇게 되냐면 여기도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작을 때에도 저렇게 두 개가 그림이 그려진대. 생각해봐 이거. 만약에 좀 연장해서 그거 다 치고 이제 자, 만약에 그 x축 위의 점이 자, 뭐 굉장히 왼쪽에 있는 점으로 잡았어. 극단적으로 뭐 이 정도 잡았어. 그럼 이 정도 점에서도 접선이 두 개 그어지는 게 이게 이렇게 하나가 그어지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으로 여기로 하나가 그어지기 때문에 기하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이 범위에서는 접선이 두 개 그어지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 근데 내가 지금 요 변곡 접선을 내가 왜 그었냐? 변곡 접선을 이 마이너스 2분의 9가 여기야 여기.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9야.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9야. 진짜인지 확인을 해보면 지금 우리 이 문제의 도함수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제 y 프라임이 2x 플러스 3의 2x였고 이제 y2 프라임은 이제 한 번 더 미분해주면은 2x 플러스 5의 2의 뭐가 되는 거야? x가 될 건데 변곡점의 좌표는 이기도 함수가 0 되는 거니까 얘가 0이 되려면 마이너스 2분의 5겠지? 마이너스 2분의 5. 즉 여기 변곡점의 요 좌표 자체가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5라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5. 저기가 마이너스 2분의 5라는 건데 그러면은 저 점에서 접선을 한번 변곡 접선을 한번 내가 한번 접방을 세워보게 되면은 요 x가 마이너스 2분의 5일 때의 기울기 여기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5 넣어주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x 플러스 2분의 5. 그 다음에 이제 원래 함수에다가 또 대입을 해줘가지고 원래 함수에다가 이제 2x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5를 여기다가 또 한번 넣어보시게 되면은 얘가 이제 마이너스 4배의 2에 마이너스 2분의 5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게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변곡점에서의 접방 구하는 거야. 변곡점에서의 접방. 변곡점의 좌표를 이제 우리가 찾아가지고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5다라는 걸 찾아서 그 x가 마이너스 2분의 5일 때에 대응이 되는 접방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접방을 구하는 거. 이거를 이제 전개해서 정리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게 돼. 이렇게 전개해서 정리해 보시면은 얘가 지금 이렇게 나오네. 마이너스 9배의 2의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나오게 돼서 여기서 x 절편 구하면은 아마 마이너스 2분의 9 나올 거야.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9가 여기서 나올 거야. 마이너스 2분의 9가. 그러니까 변곡접선의 x 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9라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9. 그래서 그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더 왼쪽이기만 하면은 변곡접선보다 더 왼쪽에 있기만 하면은 그 지점에서 접선이 무조건 두 개 그어지는 게 확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 숫자가 어떤 걸 의미하게 되는 숫자냐. 하나는 원래 함수의 x절편. 나머지 하나는 이제 그 변곡접선의 x절편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원래 함수가 이제 그 원래 함수의 절편 우측, 변곡접선의 그 x절편 좌측. 즉 이 범위에서 접선이 두 개 그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범위에서 접선이 두 개 그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그 경계 지점에서는 접선이 하나 그어지는 거겠지. 왜? 판별식이 는 0으로 해서 등으로 바꾸면 되니까 등으로 바꾸면은 이제 판별식이 0이다라는 거는 실근이 하나인 거잖아. 하나인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접선이 하나 그어지고 이 점에서는 변곡 접선으로 하나가 그어지게 된다는 것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하나가 그어지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 범위에서는 만약에 이게 판별식의 부등호 방향이 뒤집어지게 되면은 이제 이때는 이제 실근이 없는 거니까 이때는 이제 이 사이 범위에 만약에 잡히게 되면은 이 사이 범위에서 만약에 이제 내가 딱 점을 집었을 때 그 점에서 이 주어진 곡선을 향해서 이 사이에서는 접선이 이제 안 그어지게 된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돼. 접선이 안 그어지게 된다라는 거. 얘들아 이거 중요한 내용이야. 안 써도 되나 이거? 중요한 내용이야. 중요한 내용을 멍하게 보고 계시네. 응? 일단 쓰세요. 일단 다시 한번 설명할 테니까. 자 어떻게 쓰냐? 아 지금 우리가 구한 답은 접선이 몇 개 그어지는 거? 두 개 그어지는 거야. 접선이 두 개. 그러니까 얘는 이제 접선이 두 개 그어지게 되는 거고 접선 두 개. 그 다음에 이제 너네가 이제 그 여기 접선 두 개 여기 밑에다가 접선 한 개. 접선이 한 개 그어지게 되려면은 여기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니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9 또는 a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노란색으로 쓴 게 접선이 빵개라는 거야. 접선이 빵개. 그러니까 너네는 접선이 두 개가 되는 범위, 한 개가 되는 범위, 빵개가 되는 범위를 일단은 명확하게 구별을 하시고 그때 이 수치들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라는 거를 너네가 이제 알으라고 너네가 알라고 너네가 이 수치들은 그냥 나온 수치가 아니라 사실은 이 주어진 함수의 x절편 그 다음에 변곡접선의 x절편을 의미하게 되는 거라고. 그 너네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 너네가 꼭 이 함수가 아니더라도 함수 그려놓고 임의로 너네가 점을 하나 찍어서 그 점에서 접선이 몇 개가 그어지는지를 생각을 해봐. 접선이 몇 개 그어지는지. 그거 생각해 보면 돼. 그거를. 자, 7번이었고 그 다음에 8번부터는 잠깐만 끊어다가 갑시다. 자, 요거 7번 다시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이제 그 접선이 두 개가 그어지는 범위를 처음에 구해 놨었잖아. 함수 그리기 전에. 근데 이제 이 범위에서 요 숫자들이 이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숫자냐 이거야. 저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숫자냐. 근데 이제 확인을 좀 해보니까 이제 내가 함수를 내가 처음에 그려 놨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려 놨었지 이제. 그려 놨었는데
알고 보니까 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숫자는 이 주어진 함수가 x축이랑 만나는 점이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확인해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요 마이너스 2분의 9라는 숫자는 이 주어진 함수의 변곡점이 있을 건데, 그 변곡점에서의 그 변곡 접선이 있을 건데, 변곡 접선, 그 변곡 접선이 x축이랑 만나는 그 점의 좌표가 아까 한번 구해 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9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9가. 그래서 이 상황을 한번 기하적으로 바라보면은 지금 이 점은 x좌표가 지금 뭔지 모르는 거고 y좌표가 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축 위에 어딘가에 있는 점인 거지. 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이 주어진 함수가 있는데 x축 위에 점이 딱 어딘가 주어지면 그 점에서 이 주어진 함수를 향해서 접선이 과연 몇 개가 그려지느냐, 이거를 지금 따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럼 너네가 이 x축 위에 점의 위치를 이렇게 옮겨가면서 그때마다 접선이 몇 개 그어지는지를 확인을 해봐. 그때마다. 근데 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어진 범위 여기 있죠. 아까 이 주어진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에, 즉 보라색에 점을 딱 찍고 접선을 한번 그어보면은 무조건 두 개가 나오게 되어 있고, 두 개가. 그 다음에 그 경계 지점 딱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랑 마이너스 2분의 9일 때 한번 접선을 그어보면은 무조건 한 개가 나오게 되어 있고, 그 한 개라는 거는 여기 등호가 성립할 때이니까 당연히 이제 등호가 성립할 때에는 접선이 한 개가 되고, 한번 그어보면은 그 다음에 그 내부로 요 마이너스 2분의 9랑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에 있으면 이 사이에서는 이 주어진 함수를 향해서 접선이 안 그어져. 안 그어져. 안 그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이 범위에서는 접선이 안 그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안 그어진다. 그러니까 x축 위에 점을 딱 집었을 때 접선이 몇 개가 그어지는가를 좀 기하적으로 지금 바라본 거야. 기하적으로 이제. 이렇게 안 바라봐도 그냥 내가 처음 푼 풀이대로 풀어도 답은 당연히 나오는데, 이렇게 기하적으로도 좀 바라볼 수가 좀 있어야 돼. 기하적으로도 이제. 어? 내가 만약에 점이 만약에 딱 뭐 주어지게 되면은 이 점에서는 주어진 함수를 향해서 접선이 몇 개가 그어지는지 정도는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정도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뭘 갑자기. 저거. 음. 내가 그 며칠 전인가 뭘 보다가 이제 뭐 이런 게 있더라고. 이제 뭐 자기가 뭐 전교 2등이래. 근데 전교 1등을 따라잡고 싶었는데 전교 1등을 이제 항상 못 따라잡아. 그래서 쟤는 나랑 뭐가 다른가 해서 봤는데 전교 1등은 선생님의 그 사소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이제 기록을 해놓는다고 이제. 어,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어, 그런다고 했는데 이제 근데 전교 1등은 아니네. 자, 자 봅시다. 그 다음에 8번. 생각해보면 나도 학창 시절 때 그런 거를 다 이제 내가 적었었나? 안 적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전교 1등이 아니었지 이제. 그러니까 그런 약간 좀 약간 이상한은 아닌데 집념이 있는, 집요한 게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교 1등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자 봅시다. 이제 여기 8번. 자, 그 여기서부터는 조금 좀 조심해 줘야 되는 게 좀 있어.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이제 주어진 함수가 있는데 저 함수가 항상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실수 A의 범위를 구하라라는 문제야. 실수 A의 범위를 구하라. 자, 이제 우리 이 표현 보면은 그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해야 되니까 우리 그 도함수 있죠. 도함수. 도함수가 항상 어떻게 돼야 되겠어? 도함수가 항상 그 증가이려면은 0보다 커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따져봐야 돼. 등호가 여기서는 들어가. 등호가 들어가. 근데 아까 등호가 막 헷갈렸던 거 있잖아. 어쩔 땐 들어가고 어쩔 땐 안 들어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문제 풀 때는 얘들아 등호가 웬만하면 다 들어간다 생각을 해. 왜 들어간다 생각을 해도 되냐면 실수 전체에서 증가를 이제 하기 위한 뭐 A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인데 그 여기가 등호가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됐던 이유는 상수 함수라는 발레가 있었기 때문이거든. 근데 이게 상수 함수는 아니잖아. 딱 봐도. 상수 함수가 아니니까 여기 등호가 들어간다 한들 이제 발레가 따로 존재하지가 않는 거야. 발레가 이제. 등호가 들어갔을 때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는 발레는 상수함수인데 얘는 상수함수가 아니니까 등호여도
증가하는 거야. 얘는 이제 등호 여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등호를 붙여서 문제를 풀 거야. 등호를 붙여서. 일단 미분을 일단 해봐야 되겠죠? 미분해 보시게 되면은 f'x는 a 플러스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거 이제 저 x제곱 플러스 2분의 2 미분해주면 여기 4x가 되겠지? 4x가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제가 항상 0 이상이어야 된대. 제가 항상 0 이상 0 이상이어야 돼. 자 일단은 분수식이니까 통분을 해봅시다. 통분을 이제 통분해 보시게 되면은 a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a가 나오게 되면서 얘가 0 이상이어야 된다 라고 놓고 풀 거야. 얘가 0 이상이다. 저렇게 풀 건데 근데 그 현재 확인해 보면은 분모를 봐봐. 분모를 지금 분모가 항상 양수야 얘들아. 항상 양수. 얘가 지금 항상 양수거든. x가 무슨 값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분모가 항상 양수니까 결국 분자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분자만. 분자가 결국에는 항상 0 이상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분자가 저렇게 돼야 되겠죠. 저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해 볼죠.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은 우리 이거 어떻게 풀었지 이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2차 부등식이 이 2차식이 항상 0 이상이려면은 어떻게 놓고 풀었지 저거? 판별식 하지 않았나 판별식? 판별식 어떻게 해줘야 돼? 판별식이 어떻게? 0보다 어떻게? 작거나 같다 해주셔야 되는데 판별식을 짝수로 해보면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얘가 이제 0 이하 a제곱 범위가 나오거든. a제곱의 범위가 나오게 돼서 여기서 이제 그 a가 루트 2 이상이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루트 2 이하라고 나오게 돼. 일단은 저렇게 두 가지 a 범위가 나오기는 해. 두 가지 a 범위가 나오긴 하는데 근데 요게 답이 아니야. 뭐가 틀렸을까? 뭘 더 신경 써야 되는데? 뭘 신경 써야 돼 이거? 신경 써야 되는 거? 뭘 신경 써야 돼? 우리가 그 2차 부등식 이거 풀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항상 0 이상이 되려면 판별식을 쓰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이것도 인지를 해야 돼.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야 돼 이거. 양수. 이걸 꼭 인지를 해야 돼. 이거 인지를 못하면 틀리는 문제야. 애초에 생각해봐. 이 2차 함수가 항상 x축 위에 있으려면은 최소한 아래로 블록 이어야 가능한 그림이라고 이게. 놓치면 안 돼 이거 항상 얘들아. 근데 내가 항상 강조하지만 항상 그 몇 차씩을 풀던 간에 최고차항 계수가 미지수이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풀어야 되는 거야 원래 항상. 최고차항 계수가 미지수이면. 그러면은 너네가 이것도 생각해야 돼. 자, 우리 일단 a가 0보다 큰 거에서만 따져야 되니까 실제 답은 이거야. 이건 음수니까 빼야 되겠지? 근데 하나 더 생각해 볼자. 내가 지금 이거 판별식이랑 이 최고차항 계수의 부호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잖아. 답은 요거긴 하지만 하나 더 생각할 거 있는데 뭘 더 생각해야 될까? 하나 더 생각할 점. 이게 진짜 2차 부등식일까 이게? 항상 최고차항 계수가 미지수이면 얘가 0인 가능성도 생각해봐야 돼. 얘가 0일 때. 이건 기본이야 기본이더라. 기본이야. 애초에 a가 0이면은 얘가 2차식이 아니잖아. 애초에 그런 판별식이라는 것도 성립하지가 않잖아. 그래서 우리가 원래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걸 논하기 전에 원래 그 전 단계는 a가 0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돼. a가 0이면은 이제 4x가 0 이상이다라는 식이 나오니까 이건 x가 0 이상일 때만 성립하는 식이지. 원래 문제는 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는 걸 찾는 건데 얘는 x가 0 이상일 때만 성립하는 거니까 a가 0일 때는 자동으로 탈락인 거야. 탈락인 거. 그러면 a가 0이 아니어야 되니까 a가 0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그럼 a가 0이 아니면 2차 부등식인 거잖아요 이제. 그제서야 이제 이 판별식을 떠올리는 거야 원래 순서가. 원래 순서가 이렇게 흘러야 되더라 이렇게 순서가. 너네가 이게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 얘가 미지수일 때. 얘가 0일 가능성. 그럼 얘가 0이 아닐 때는 어떻게 처리하나? 이게 기본으로 자세가 잡혀 있어야 돼 이게. 기본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항상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거 두 가지 원래 다 해봐야 돼. 이거 이제 해봐야 돼.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이거 이제. 이거 서술형으로 나오면은 이거 안 쓰면 당연히 감점이고 감점. 바로 판별식 쓰면은 당연히 감점이야 이거 이제.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9번. 자, 자 얘도 한번 좀 구해 보시면 따져보시면 자 그냥 뭐 극대극소 구하는 문제기는 한데 자 봐봐. 함수 fx가 있는데 x는 1에서 극값을 가진다. 그러면 극소를 구해봐라 라는 문제야. 그냥 뭐 간단한 극대극소 한번 구해보는 문제인데 근데 일단은 얘들아 그 우리 문제 풀 때 좀 식 세우는 요령 우리 이거 이제 극대극소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니까 미분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이제 미분을 우리 지금 맨 앞에 요거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 저거 어떻게 해야 돼 저거 저거 보고 아무 생각이 안 드니 어떻게 해야 돼 저거 진수가 역수네 역수면은 이거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너네 이렇게 바꾸고 싶은 생각이 안 드니 이거 이 생각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도가 빼기 플러스구나 빼기 플러스 여기 빼기 플러스 2ax인데 이렇게 이제 저렇게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야 되는데 항상 생각을 해야 되라 무작정 문제 풀려고 하지 말고 식을 어떻게 간단히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항상 하란 말이야 간단히 할 수 있나 그 다음에 미분을 해 미분 자 이거 미분하면 x분의 1이죠 x분의 1 원래는 정확히는 2x분의 2야 2x분의 2 그래서 2가 약분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일단 이렇게 나오게 되지 일단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x가 1에서 극값이래 x가 1에서 극값 그러면 f'1을 넣었을 때가 이제 당연히 0이 나와줘야 되겠죠 0 우리 왜냐면은 저 함수는 일단은 그 부드러운 함수 미분이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극값을 갖는 지점에서 이게 0이 되어야 될 거기 때문에 a가 여기서 이제 2분의 3이 나와줘야 돼 a가 2분의 3이 나와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a가 2분의 3인 걸 찾았다면은 우리는 극소 값을 구해보라 라고 나와 있는데 극소 값을 일단은 이 a 값을 다시 여기 넣어보자 이제 fx는 마이너스 ln 2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미분 마이너스 x분의 1 마이너스 2x 더하기 3 해주셔가지고 일단은 우리 저 극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극소가 되게 하는 x를 한번 체크해봐야 돼 체크해봐야 돼 지금 여기 x가 1일 때 극값을 가진다라고 했지만 이게 극대인지 극소인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인해봐야 되겠죠? 그러려면 일단은 이 f'을 한번 좀 더 분석해봐야 되는데 얘들아 여기서는 그 통분을 하는 거야 통분을 통분해 보면은 x분의 잘 봐 최고창부터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인데 이거 그 분자가 인수분해가 되거든 바로 인수분해를 해볼게 이거 바로 할게 이거 인수분해 하면 바로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자 근데 그 항상 또 얘기할 거 문제 풀 때 요 습관에 좀 들어줘야 되는 건 내가 지금 이 문제 풀면서 하나를 일부러 놓친 게 있거든 원래 신경 써야 되지만 신경 안 써도 답은 나와 자 문제를 딱 너네가 봐봐 이 함수식을 봐봐 함수식을 봐봐 요거로 보자 요거로 요거 봐봐 뭘 신경 써야 돼 뭐라고요 밑은 2인데 진수조과 그치 얘들아 원래 항상 우리가 로그를 대할 때의 자세는 진수가 0보다 커야 되잖아 기본적으로 진수 조건은 원래 항상 너네가 암묵적으로 체크를 하고 들어가야 돼 문제에서 친절하게 안 알려줄 거란 말이야 자 생각해봐 우리는 요 F'의 부호 변화를 확인할 거야 부호 변화 그러니까 부호가 풀마로 바뀌면 극대 마플로 바뀌면 극소잖아 이제 그지 그러면은 지금 이게 부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진수 조건을 너네가 잘 체크했다면 분모가 항상 양수인 게 확실하잖아. 그럼 결국 이 F'의 부호는 분자에 달려 있는 거지. 분자에 달려 있는 거잖아. 분자에.
분자에 달려 있으니까 우리는 그 극소를 구하라고 했으면 이 분자의 함수를 그려봐. 여기다 그리자. 분자가 이런 식으로 위로 블록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2분의 1을 하고 1로 나오게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극소 구하라고 했으니 극소는 지금 여기서 나오지 않니? 2분의 1에서. 그러니까 우리 구하려고 한 목표는 그냥 F2분의 1 구하는 거네. F2분의 1. 좁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밑에다가. F2분의 1은 저기다가 2분의 1 넣어보시게 되면은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ln 1 그 다음에 2분의 1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인가? 아, 2분의 3이죠. 얘가 이제 0으로 탈락되니까 계산해보시면 4분의 5가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 4분의 5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네요. 4분의 5로. 그러니까 진수 조건은 항상 인지해야 돼. 진수 조건. 요거 진수 조건이야. 진수 조건. 진수 조건은 항상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진수 조건.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다 되셨으면은 그 뒤에서 세 문제 정도 좀 더 볼 게 있거든요. 세 문제. 44번을 봅시다. 44번을 봅시다. 이거. 잠깐만. 자, 여기 문제를 좀 볼 건데 자, 앞에 필수 예제에서는 없어서 이제 너네가 이 문제를 설명을 안 하면은 아마 좀 풀기가 쉽지 않아서 좀 설명을 해주고 문제를 풀어줄 거야. 자, 문제가 뭐냐면 저 주어진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야. 정수 A의 개수. 일단은 그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이게 이제 그 1대1 대응이랑도 같은 말이잖아요. 1대1 대응. 또 어떻게도 같은 말이 되는 거냐면 이게 주어진 함수가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하는 함수야. 계속 증가. 계속 증가 또는 계속 감소하는 함수여야 되는데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함수. 근데 이 말 자체가 이거야. 우리 어떤 함수가 계속 증가하려면은 f'이 항상 0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계속 감소하려면은 f'이 0 이하가 돼야 되는 거거든. f'이 0 이하. 저렇게 나눠줘야 되는 거거든. 저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저 주어진 함수를 미분을 해봐. 미분을 일단 해보십니다. 미분을 15 마이너스 a 사인 ax야. 이렇게 나오게 돼. 15 마이너스 a 사인 ax 나오게 되는데 자, 이게 존재하도록 하는 정수 a가 몇 개일까? 라는 걸 구하는 문제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도함수를 지금 한번 그 대략적으로라도 그래프 모양 판단을 한번 좀 해볼게요. 모양 판단 이제. 이게 항상 0 이상이 되던가 아니면 0 이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항상. 이게 그 y는 15를 기준으로 해서 y는 15. y축이 있어. y축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x축이 그럼 더 밑에 있겠네? 더 밑에 이제 이렇게 있는 상황이네. 자, 만약에 봐봐. 이거 a에 관계없이 x가 0이면 얘가 0이니까 무조건 0,15는 지나는 상황이야. 0,15는 지나는 상황이야. 무조건 이제 0,15는 무조건 지나는 상황이야. 무조건. 그럼 봐봐. 여기 0,15를 무조건 지나면 일단은 이 함수는 내가 지금 도함수 지금 그려보려고 하는 건데 도함수가 항상 x축 밑에 있지는 않잖아. x축 위에 이 점은 반드시 지나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럴 일은 절대 없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요거 있지, 요거. 그럼 요거를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 요거를 이제. 항상 x축 위에 있어야 된대. 근데 요 함수는 사인 함수, 이제 주기가 있는 함수다 보니까 뭐 처음에 위로 올라갈지 밑으로 내려갈지는 이 a의 부호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야. a가 양수이면은 기본적인 사인 함수이다 보니까 막 위로 올라가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것이고 위로 올라가게 이제 그다음에 이제 a가 만약에 음수다라고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이거 막 위아래도 막 뒤집어지고 그런 것도 고려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어찌됐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함수 아니겠니? 어찌됐든 이제 y는 15라는 그 중심선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출렁출렁 할 거냐 이제 출렁출렁. 근데 우리 결국 x축 위에 항상 있으려면은 주어진 함수의 이 최소값이지 최소값. 최소값이 0 이상이기만 하면 될 거야. 이 최소값이 이제.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주어진 함수의 최소 여기 한번 더 쓸게. 이거를 만약에 만족을 하려면 주어진 함수의 최소값이 0 이상이면 돼. 최소값이 0 이상. 그래서 저 주어진 함수의 최소값을 내가 일단 써볼게.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도 하나 쓸 거야. 여기 공간 비워놓고. 그럼 저 최소값이 0 이상인데 이 주어진 사인 함수의 최소값은 요거지. 기본적인 사인 함수의 진폭이 풀마일이니까 거기에 a가 곱해져 있으면 a 배가 되니까 15 마이너스 절대값 a 이게 최소값이지. 우리 그 수원에서 삼각함수 했던 거 생각해봐. 기본적으로 최대값은 플러스 절대값 a고 최소는 마이너스 절대값 a였어. a의 보호 때문에 절대값이 붙는 거였어. 얘가 0 이상이다라고 식을 놓고 풀어주면 끝나 이게. 그래서 여가 마이너스 15에서 그냥 15 사이 범위에 있어서 여기서 31개로 답을 낼 수 있어. 31개. 주어진 범위 안에서는 31개가 답이 될 거야. 31개가. 답은 이렇게 내주면 돼. 자, 근데 이제 만약에 문제 상황이 달라진다면 만약에 이거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 나온다면은 이거지. 주어진 함수 도함수가 항상 이렇게 x축 밑에 있으려면은 주어진 함수의 최대값이 0 이하면 될 거야. 이때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 상황이 좀 만약에 달라졌다면 이거를 따져야 되는 상황이었다면은 주어진 함수의 최대값이 0 이하다라고 놓고 보셔야 됩니다. 저렇게. 이제 둘 다 기억을 해놔야 돼. 이제 문제 상황에 따라서 둘 다 기억을 해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거 66번이 사실 같은 유형의 문제거든요. 표현만 달라졌지. 그 값을 안 가지려면은 우리가 어떤 그 함수가 그 값을 안 가지려면 이게 도함수의 보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니까 그 값을 안 가지려면 얘도 이제 f'x의 보호 변화가 없어야 되거든. 얘가 이제 보호 변화가 없어야 되는 거거든. 요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방금 전에 그 44번처럼 똑같이 풀면 되는 문제예요. 이제 왜냐면 함수 형태도 비슷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44번 참고해서 푸시기 바랍니다. 44번을 한번 참고해서 푸시기 바라고 우리는 바로 그 위에 문제를 볼 거야. 65번을 볼 거야. 65번을 좀 볼 거고 이것도 사실은 다 했던 문제인데 했던 문제 근데 얘는 보니까 지금 얘는 사실 미적분 문제가 아니고 이제 수투 문제네. 사실상 보니까 수투 문제네. 그냥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요것도 한번 해볼 건데 수투에서 다 다뤘던 문제 유형이야. 자, 주어진 함수가 있는데 어디에서는 극대를 갖고 어디에서는 극소를 갖도록 하는 수투에서 우리 저거 본 적이 있으시죠? 기억이 나실 겁니다. 됐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풀었었냐면은 일단 미분을 해봐야지. f'은 3x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a 제곱 미분한 게 요거고 미분한 게 그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가 잘 되거든. x 마이너스 a 3x 플러스 a 인수분해도 잘 될 거야.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 도함수를 한번 그려볼 건데 2차 함수잖아요. 2차 함수. 자 2차 함수니까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 이렇게 이제 그릴 수가 있어. 자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점 여기서 그 2차 함수를 그리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저기에다가 a랑 마이너스 3분의 a를 찍어야 돼. 점을 이제. 자 어디가 a고 어디가 마이너스 3분의 a야. 여기서 그걸 판단을 해야 돼. 이거 어디가 a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그거를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걸 알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케이스를 나눠야지. 만약에 자 일단 쓰지 말고 봐봐. 만약에
A가 양수면 여기가 A고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A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A가 만약에 음수면 여기가 A고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A로 정해지는 거란 말이야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또 뭐도 해봐야 돼? A가 0일 때도 생각을 해봐야 돼. A가 0이면은 그냥 접하는 이런 모양이 얘가 A2자 마이너스 3분의 A2자 0이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 세 가지를 원래는 다 해봐야 돼. 원래는 이제 해봐야 되거든. 그러면은 문제 따지는 게 좀 복잡해지게 되는데, 근데 봐봐. 우리가 문제에서 뭘 확인해 봐야 되는 거냐면 마일과 1 사이에서 극대를 갖는데 일단 얘는 극대극소를 갖는 모양이 아니니까 얘는 탈락시킬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극대를 갖는 게 지금 여기가 극대잖아요. 극대 이제. 얘가 극대가 되는 지점이잖아요. 이제 그지? 반대로 이제 여기는 이제 극소가 되는 지점이잖아요. 극소가 되는 지점 이제. 자, 그러니까 지금 어느 범위 안에서는 극대를 갖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마일과 1 사이에서는 극대를 지금 갖는다라고 하지 않았니? 이렇게 이제. 그럼 마일과 1 사이에서 극대를 가지는데 1보다 클 때 극소를 가지니까 마일하고 1의 위치를 이렇게 잡는 게 맞겠지. 이렇게 잡는 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그림이어도 극대가 여기 있으니까 마일이 여기 있어야 되고 1이 여기 있어야지만이 마일과 1 사이에서 극대 가지고 1보다 클 때 극소를 가지게 되는 거야. 그럼 결론은 뭐냐면 사실 처음에는 A의 부호를 몰라서 이 A랑 마이너스 3분의 A의 위치를 한번 따져봤지만 어떤 케이스든 간에 상관없이 결국 마일 때의 함수값이 양수야. 그 다음에 1을 넣었을 때는 함수값이 음수가 돼야 되는 거야. 무조건. 어떤 케이스이든 간에. 그럼 결론은 A의 부호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저 F'-1이 양수이고 F'1이 음수이다라고 요렇게 놓고 풀면 돼. 사실은 이제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요것도 일단은 써놓으시기는 하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리고 쓰시기는 하는데 A의 범위를 A의 범위에 상관없이 얘는 이제 A의 범위에 상관이 없이 이제 우리는 이 식만으로 해결이 된다 이거야. 이 식만으로 해결이 된다. 그래서 저거 풀면 답이 나올 거야. 저거 풀면은. 그래서 저걸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저걸 푸시면 일단은 좀 여기까지 좀 쓰도록 하시고 A의 범위에 상관없이 그 마 1의 위치랑 1의 위치는 정해져 있다. 쟤네들의 위치는 정해져 있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저 마이를 대입해보자. 마이를 이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있고 그냥 1을 대입해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이거 풀면 나올 거야 이거. 보 뒤집어 가지고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a의 범위를 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이거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a의 범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풀어보면은 a가 마일과 3 사이의 범위고요. 이제 이거 해보시면은 a가 마3보다 작거나 또는 a가 1보다 크다 나오게 돼서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공통범위 체크해 보시면 공통범위 체크하면 여기로 아마 공통범위로 나오게 될 거야. 여기로 이제 최종 답은 그래서 1과 3 사이의 범위로 답을 내시면 됩니다. 1과 3 사이의 범위 1과 3 사이의 범위로 답 내시고 자, 등호 성립 여부도 사실 체크를 해보긴 해야 되는데 여기 등호 유무 잘 봐야 돼. 여기 이제 등호 유무가 여기 이렇게 없으니까 이제 이 주어진 범위 안에서 극대극소를 가지려면은 여기 등호가 이제 빠져야 될 거야. 여기 이제 등호가 이제
등호 여부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호 여부도. 자, 일단은 여기까지.